공과 방망이 대신 펜을 든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 유쾌한 입담으로 지역사회 이슈를 던진다. 스타토크 견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7월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인데요. 휴가 계획은 좀 세우셨어요? 저는 아직입니다. 저보다는 이제 자녀들한테 맞춰야 되기 때문에 큰애는 대학생이라 뭐 아르바이트 뭐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다르고 둘째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학교라든지 학원 그때 휴가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 정했습니다. 저는 이제 곧 아내가 이제 방학을 시작을 하거든요. 아내 방학 시작과 동시에 저희는 이제 다녀올 예정입니다. 교사이자 학생인. 예. 저희 집도 이제 아이들 방학에 이제 휴가를 마치는 편인데, 뭐 와이프도 이제 맞벌이니까 휴가 일정 맞추기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혹시 두 분은 지금까지 다녀왔던 휴가나 뭐 휴가 중에 있었던 뭐 에피소드 좋고 가장 기억에 남는 휴가는 언제였어요? 2년 전에도 이 자리에서 휴가 이후에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었는데요.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제 기억에는 비행기 시간 1시간 30분 앞두고 천안에서 일어나가지고서요. 늦잠을 자느라 사전에 예약을 해놨었던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지는 못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자차로 김포공항까지 열심히 달려서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었던 결혼 10주년 여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 1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친구들 가족 모임 해가지고 전체가 그 필리핀으로 한번 가족여행을 해외 가족여행을 갔던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그 필리핀 여행을 하니까 갑자기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첫 번째 그 필리핀이란 나라가 옛날에 6.25 전쟁, 1950년대에 원조국이었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번 보면 사진을 보면 정말 미국 못지않게 잘 사는 홍콩 이런 나라 견딜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나라였는데 정말 그 한 3, 40년, 50년 사이에 이 나라의 어떤 부군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지금 두 번째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려서 어디만 가면 좋다고 하더니 지금은 아이들이 다 불평불만만 많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이런 게 새삼 느껴졌습니다.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뭐 작년보다는 올해는 휴가 계획도 좀 세우시고 휴가 떠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은데요. 부디 올여름 휴가 안전하고 즐겁게 휴가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그때 많은 그 비가 와가지고 제 방이 유실됐었어요. 근데 지난해도 똑같이 아직도 도로가 그 교통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출퇴근뿐만 아니라 뭐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긴 평소에도 항상 길이 수해 현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수해가 나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아직도 그냥 그 상태로 있다. 누가 봐도 방금 휴가 얘기를 이제 꺼내긴 했지만 여름이 이제 마냥 좋은 건 아니에요 또. 해마다 발생하는 집중호우의 빈도도 상당히 커지고 특히 이제 천안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곳이다라고 하고 이제 아산 역시 지형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자연재해가 있을 만한 그런 지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 2017년, 2020년 이제 대규모 이제 집중호우가 일어나면서 이제 큰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름철에 되면 휴가라든가 아니면 뭐 여름에 이런 청량함보다는 비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에 저희 회사 내에서도 다른 지역 기자들이 재난 방송 뭐 한다 그러면 남의 일인 것처럼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우리는 뭐 피해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 많이 했었는데 진짜 몇 해 전부터는 우리 같이 여겨지는 것 같아요. 천안만 하더라도 최근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2017년, 2020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선포가 됐는데 사실 그 사이에도 비 피해가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상습적으로 침수가 일어났었던 곳, 하천이 범람했던 곳에서는 뭐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피해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상황이 변했던 게 환경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저는 이제 특히 SNS 젊은 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면 SNS로 다 일파만파 퍼지기 때문에 저희도 뭐 항상 이제 취재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SNS 얘기를 하니까 2년 전인 것 같은데 그 가짜 뉴스, 가짜 영상이 이제 퍼져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던 적 있었잖아요. 2019년도였죠. 그 가짜 뉴스 2년 전에 촬영됐던 동영상이 퍼진 건데요. 그때 당시 이제 천안에는 2019년도에 호우특보가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일부가 침수, 시내권, 신방동 지역이죠. 그쪽에 이제 침수된 그 영상이 SNS 통해서 오른 거죠. 하지만 이 영상은 바로 2년 전에 촬영됐던 것이고 이거를 또 어떤 언론에서는 그걸 또 그대로 받아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도 논란이 됐었죠.
다만 그때 당시 제가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런 동영상이 있는데 왜 저보고 안 올리냐고.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얘기를 안 믿더라고요. 그만큼 이 가짜뉴스가 유포가 된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천안 아산은 이제 지난해에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이제 선포가 됐었는데 당시 어느 정도였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작년 한 해 이제 장마를 좀 분석을 해보면 작년에 우리 장마 일수가 우리나라가 6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무려 54일간 지속된 장마였습니다. 54일이라는 거는 기상 관측이 1973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최장 장마 일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기상 이변 때문에 이런 건데 천안과 아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최장 장마에 국지성 후 일정 지역에 내리는 그 비가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천안 아산 지역의 피해가 컸던 걸 보여줍니다. 우선 천안 같은 경우는 그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일까지 무려 300mm가 넘게 이렇게 비가 왔거든요. 일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제 병천이라든지 성포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됐거든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시우량 1시간 동안 오는 강우량이 무려 85mm.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도로라든지 교량 33건 해가지고 공공시설이 한 300건이 넘고 그 주택 414동이 전파라든지 반파라든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8억 원 정도의 이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그 이재민이 한 577가구에 790명 정도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산 지역도 그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는데요. 그때 당시 8월 3일 시우량이 무려 85mm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사망 1명, 실종 2명, 인명피해까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산사태가 24곳에서 발생을 하고 주택 침수가 한 700가구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이 무려 천안보다 많은 500억 원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시의 피해가 커지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긴급히 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역을 살폈는데요. 이제 지난해 8월 이제 천안시 수십면 이제 장산리를 이제 좀 방문을 해가지고서 이제 비 피해를 입은 시민께 이제 위로의 말을 전한다라면서 이제 피해 복구에 정부도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이렇게 단순히 눈앞에서 보이는 이제 이런 복구가 아니라 항구적 복구를 위한 최대한의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수해가 난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안을 왔다는 거는 그만큼 천안 지역의 피해가 컸다라는 걸 좀 의미하는 것 같고요. 아산은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된 게 지난해가 처음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천안 같은 경우는 2017년이어서 이제 두 번째였었죠. 천안은 이제 2017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뭐 장마일수가 좀 길어가지고서 이게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쭉 왔었지만 2017년도의 기록을 살펴보니 7월 16일 단 하루 동안 내린 비로 천안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이제 병천면 같은 경우가 253mm. 그 다음에 천안 전체 지역의 평균 강수량이 182mm였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이제 533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민간 피해도 133억 원 정도로 상당히 큰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먼저 특별재난지역의 취지는 뭐냐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이제 어떤 공공시설, 여기서는 일반 시설 말고 공공시설 그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재정을 지급해 주는 건데 그 기준이 최근 3년간 뭐 재정력 지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하지만 좀 쉽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공공시설 피해액이 105억 원 정도를 넘어서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이전에는 저희가 큰 수해를 제가 경험하지 못한 건지 몰라도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수해가 좀 있었나요? 2002년 당시 그때 이제 언론사가 시작했을 때 병천천에서 소하고 돼지, 가축 등이 둥둥 떠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병천천에 집중호우가 내렸던 적이 있었고 2011년 당시에도 그 천안공원묘원에 그 산사태로 인해서 그때 당시 이제 봉분이라든지 봉합묘가 이렇게 유실을 되는 그런 피해도 발생을 했었고요. 이 기자님 말씀하신 거 외에도 재난이나 뭐 이런 수해 현장, 기억에 남는 취재 현장이 있다면 좀 몇 가지 더 얘기해 주시죠. 천안에서 가장 큰 수해가 뭐 2011년, 그 다음에 뭐 그 이후에 조금 있었죠. 제가 2014년부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사실 전 제가 첫 수해 현장 취재를 나갔던 게 좀 기억이 날 수밖에 없어요. 2017년도에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사실은 그렇게 수해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아마 일요일 날이었을 거예요. 일요일 날이었는데 맞아요. 아침에 비가 오길래 와이프랑 비구경을 하러 나가자 해서 이제
사실 여기 중앙시장에 와서 파전을 좀 먹고자 왔다가 이 사태가 심상치가 않은 거죠. 이쪽 고추시장부터 해가지고서 그래서 차를 내려놓고 와이프 보고는 얼른 들어가라, 차를 다시 가지고 들어가라 하고 저는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던 기억이었는데 이쪽이 저지대다 보니까 저쪽 아래서부터는 이제 뭔가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정말 이게 삽시간에 물이 확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단 몇 분 사이에 물이 들어차고 어느 순간 되니까 119 구급대원들이 구조대원들이 공호보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차도 막 떠다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수해 현장이라는 게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곳이구나. 정말 눈 깜짝할 사이 피해가 확 나는 거니까 좀 다시 한번 좀 그런 공포감 뭐 이런 것도 좀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동 기자가 얘기하니까 저도 지금 생각나는데요. 2017년도에 성완 있잖아요. 평택하고 경계에 있는 성완에 그때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그 성완천, 하천에 그 물이 상당히 많이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하상주차장이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 하상주차장을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왜냐면 차량들이 거기에 많이 놓여있는데 하천이 범람하다 보니까 그 차량들이 이제 침수 피해를 합니다. 그래서 차를 놓고 사진을 찍고 하는 사이에 돌아보니까 거기에 있던 차량들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때 느껴서 차가 가라앉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떠다니더라고요. 교각에 이렇게 서 있는 예. 차도 있었고. 예, 교각에 걸려 있고 그때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당시에 그 북면에 천안 북면에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 한국전력거래소 중부지사가 우리나라 중앙전력관제센터의 백업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비상시에 국내 전력 관제를 총괄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그 북면의 은석산에서 그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지금 못 쓰게 됐죠. 그 정도로 수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주요 시설들이 산 밑에 건물 내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었는데 2m 높이까지 토사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모든 통신 장비부터 모든 것이 밀려내린 토사로 인해서 전혀 다 사용을 못하게 됐고 저도 보고 느껴지는 게 한 1km 이상 되는 그 산이 이 산사태로 인해서 폭은 50m 이상 이렇게 갈라졌다고 표현해요. 내려와가지고 돌과 흙으로 쌓였는데 어떻게 치웠는지 정말 지금도 어떻게 치웠는지 궁금합니다. 재난 현장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일단은 취재할 때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한 불편한 시선? 그게 가장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취재 때문에 촬영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미안하기도 하고 저희가 뭐 집도 잃고 재산도 다 잃고 이런 이제 수해민들의 그 눈을 잊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카메라를 보면서도 이제 그분들 표정을 또 찍어야 될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로 대신 이제 또 인터뷰를 또 진행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뭔가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 복받쳐 올 때가 많은데 또 저희가 취재를 할 땐 또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은 다 내려놔야 되는 게 또 저희 본연의 업무잖아요. 저희 뭐 옷하고 신발 버리는 거야 뭐 다반사고 뭐 그래서 저는 올해 장비를 샀어요. 혹시나 해서 농업용 우의하고요. 농업용 장화를 하반신을 다 신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이 되면 차에 넣어 갖고 다니려고요. 김 기자가 구비했다는 그 장비들은 쓸모가 없었으면 좋겠고 올여름엔 네. 예,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보통 가는 곳이 비슷비슷해요. 네. 어디 가면 물이 잠길지가 아니까 이게 저희가 안다는 게 저희가 잘한다는 것보다는 또 난다는 거거든요. 매번 같은 곳에서 이런 곳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어디 가서 사진을 좀 찍어야 된다. 그럼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신방 삼거리, 신방 지하차도. 예. 여기하고 청수, 청담 지하차도. 그리고 병천천. 저 여기 병천천 같은 경우는 정말 개선이 필요한 게 뭐냐면 2017년도에도 그때 많은 그 비가 와가지고 제방이 유실됐었어요. 근데 지난해도 똑같이 유실됐거든요. 근데 거기가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바로 제방 옆이 우리 천안을 대표하는 병천오이 재배 농가가 많거든요. 그 제방이 유실되는 순간 하천 물이 들어오는 순간 그 오이 농사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매년 그게 되풀이된다는데 저는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원성동이라는 이 지역 자체가 상대적으로 천안에 있는 시내권 중에서 가장 지대가 낮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람할 수 있는 게 상당히 크고 천안 IC 앞에 천안 IC 진입로도 그러니까 피해는 크지는 않아요. 피해는 크지는 않은데 항상 거기가 이제
비가 많이 왔다 하면 도로가 전부 다 침수는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은 장소에서 재해가 반복된다는 거는 복구 작업이 그럼 좀 잘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래대로 원상 복구를 하는 이제 기능 복구 사업이 있고, 하나는 이 원래의 그 기능으로 갖춰놨어도 계속 이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으니 기능을 좀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천으로 얘기하자면 하천에 이제 폭을 더 넓힌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개선 복구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천안시가 2020년도에 발생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천 범람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능 복구 사업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완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개선 복구 사업, 뚝을 높게 쌓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천을 폭을 넓힌다거나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뚝을 그냥 마대자루로만 이렇게 쌓아 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내년까지 다시 여기를 또 뜯어내 가지고서 복구를 더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 불만 이런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시에서 뭐 복구 작업 뭐 이만큼 했다 해가지고 기자회견도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주 전인데 김경동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개선 복구는 아니고 기능 복구거든요. 그래서 천안시가 이제 했을 때는 그 8월 집중 호우를 대비해가지고 현재 85%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 복구에 있어서는 그는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언급은 없었지만은 기능 복구는 다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좀 보니까 올해는 장마가 뭐 예년보다는 조금 늦게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제가 봤거든요. 예, 기상청에서 이제 3개월 단위로 예보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매주 단위로도 예보를 하는 게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쭉 나왔던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걸로는 이제 한 6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이제 기상청이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평년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늦춰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풍 같은 경우도 5월, 8월까지 최소 1개, 많게는 3개까지 이제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장마보다도 저는 지금 국지성 호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2017년도도 그 신방 지하차도가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차량이 뭐 절반 가까이 찰 수 있던 그 정도로 그 국지성 호우가 났는데 그때 당시 시雨량이 80mm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에 그 정도 비가 왔는데 다만 지금 뭐 어느 정도 준설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져서 물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어느 지역에 내리는 이 국지성 호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집중호우나 수해에 관련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그 도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천안과 관련된 굵직굵직한 도로 건설 뭐 신설되는 사업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도로 분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거든요. 최근 천안시가 충남 도로부터 2035년 천안시 도시 기본 계획을 최종 승인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목표는 92만 명입니다. 주간 인구를 포함해서. 네. 이 도시 기본 계획을 본다고 하면 이 도심 내 교통 혼잡을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 번영로에서 서부 경찰서 이쪽 그리고 성거산에서 선거 쪽으로 뚫리는 길 그리고 목천읍에서 우회도로로 해서 신방동 이렇게 해서 목천읍 우회도로까지 연결하는 이 도로가 건설 계획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을 하나 꼽아주신 거 같고 이거 말고도 뭐 고속도로 사업이라는 여러 개 또 있는데 이건 또 이따가 또 다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 나누도록 하고요. 천안시 도로 여긴 좀 시급하다. 가장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가장 시급하다라고 하는 곳은 이제 그만큼 교통량이 많고 이제 그 교통량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천안 불당동 하고 이제 아산에 이제 여러 신도시들이 이어지는 이 지역에 대해서 좀 교통량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새로운 도로들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도로가 그 교통량을 따라가지 못해서 출퇴근뿐만 아니라 뭐 다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긴 평소에도 항상 길이 막히는 구간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게끔 빨리 이쪽 지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최근에 이제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도 관심이 꽤 많은 것 같던데. 최근에 이제 천안시에서 이제 자전거 둘레길 백리 사업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2023년하고 그다음에 2025년까지 두 단계로 거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일단 1단계 사업은 이제 2022년까지 13.5km 구간을 조성을 하는 건데요. 이제 성완에 있는 이제 성완천 이제 억새길을 중심으로 해서 13.5km의 구간을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후에 입장 포도길, 그 다음에 입장 부소 문익길, 이제 요게 이제 총 연장 26km가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 이제 성안천 이제 억새길에서 두 개를 합치면 이제 39.6km가 이제 완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이제 천안 북부 지역의 이제 지역의 경관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의 이 관광 자원으로서 자전거 길을 이용하는 사업이고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천안시는 북면 병천에 이제 벚꽃길 자전거 도로를 또 조성 중인데요. 이게 총 100리가 완성이 되면 북면까지 이제 다시 연결을 시키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천안시 환종주 자전거 도로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이후에 이 천안시 환종주 자전거 도로는 기존의 독립기념관, 천안 삼거리, 그다음에 천안천까지 이어지는 천안의 역사, 문화, 자연 경관을 모두 아우르겠다라는 이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천안이 동그랗게 있는다는 것 같아요. 환이라는 뜻처럼 기대를 좀 한번 해보고요. 뭐 앞에 얘기했던 뭐 재난 대책 그리고 도로 신설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끼리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저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을 오늘은 구원투수 모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토크 견제구 오늘의 구원투수 입장합니다. 전만권 천안시 부시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부시장님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천안시구시장 전만권입니다. 제 이름이 좀 생소하죠. 1만만째 권세권자 전만권인데요. 일부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책을 10,000권을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책을 10,000권을 읽질 못했지만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재난안전 전문가로 이제 평가를 받고 계시잖아요.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느냐라고 이제 곰곰이 이력을 찾아보다 보니까 천안에 오시기 전에도 이제 행안부에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그 다음에 재난복구 정책관 등 이렇게 주로 이제 재난 업무와 관련된 이제 굵직굵직한 자리를 계속 이어갖고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재난이나 재해 업무를 중점적으로 맡게 되시게 된 뭐 계기가 있으실까요? 2014년에 세월호가 발발했지 않습니까? 세월호 이후에 그 국민적 관심이나 정부에서 국민안전처를 정부 조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제가 이제 근무를 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는 그 재난 업무가 공무원으로서의 가장 참된 보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재난 업무에서 업무를 시작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사회재난 대응 과장. 지금 감염병, 뭐 화재, 폭발 모든 걸 총괄하는 사회재난 대응 과장을 제가 한 4년 정도 한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복구국장. 이제 재난이 나면 돈을 이렇게 정부에 이제 복구비를 지원하는 복구국장이나 또 전국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을 최장기간 1년 8개월 동안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이제 계속 이제 유지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럼 그동안의 공직 생활 중에서 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이제 재난이나 재해 현장 뭐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기억나는 거는 저는 사실 2009년도는 신종플루, 네. 2015년은 메르스, 이제 2020년에는 뭐죠? 코로나. 코로나. 이렇게 감염병도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제가 이제 대응도 했고요. 이런 경험이 있고, 특히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포항 지진, 포항 지진 때 당시 제가 이제 담당 이제 지원국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게.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포항 시민들한테 그런 그 갑자기 지진 나니까 그런 지원을 했던 경험이 있고요. 천안 지역에도 이 화재가 많은 지역이에요, 의외로. 그래서 한 2년 전에 제가 상황시장 할 때로 기억되는데 차암초등학교, 차암초등학교에 공사 중인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1월 달로 기억되는데 뭐 상황실에만 이제 불이 급격히 붙으니까 근데 다행히 지금 한 1,000명 정도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렇게 무사하게 대피를 했는데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아주 지혜를 발휘해서 잘 대피시켜줘가지고 저희가 아마 정부에서 표창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재난재해, 우리나라 재난재해에 대해서 전문가 같은데 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천안 지역의 이 재난재해 대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사실 제가 볼 때 천안하산 지역은 강이나 큰 산이었고 그래서 재해로 이렇게 과거 예로 봐도 그러고 재해로 이렇게 우심 지역은 아닙니다. 심각한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20년 연이어 이렇게 재해가 나가지고 이제 시민들께서 많이 이제 재산 피해도 있으셨고 또 어려워하신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천안에 이제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산업단지가 많고 13개 산업단지가 있고 그 이제 생산하는 기업만 해도 한
3,200여 개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유해 화학 물질. 이거는 이제 옛날 2002년에 구미에서 추석 전에 났던 구미 불산 사고가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화학물질 안전관리법도 이제 많이 보강이 되고 많이 제도적으로 이제 지역 합동 방제 센터도 만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천안 지역에 제가 와가지고 천안형 재오염 물질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역별로 관리해야 되겠다. 거점별로 이렇게 위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공장, 시민, 또 그 기업의 종사자, 또 우리 대형기관인 소방이나 경찰, 우리 시청 주민 이렇게 하는 매뉴얼을 지금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촘촘한 방향을 구축해 있고요. 계속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역량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수해 관련된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2017년 그리고 지난해에는 이제 부시장 오셨을 때니까 직접 경험도 하셨을 텐데 뭐 반복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반복된다고 보여지니까 인재가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해가 발생하면 의뢰 뭐 인재냐 천재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아마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금강 상류에 용담댐이 있습니다. 전북 진안 쪽인데 용담댐이 있고 그 하류에 금산이 있어요. 네. 금산하면 생각나시는 게 뭐 있죠? 인삼. 네, 인삼. 인삼밭이 이렇게 막 잠겨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인삼은 또 뭐 1, 2년의 농사가 아니라 6년까지 이렇게 짓는 건데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경향된 모습도 봤고 다만 이것이 용담댐에서 이제 방류로 인한 거냐 아니냐 방류를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심리 입장에서 피해는 난 거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곤욕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시간당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인은 시간당 강우가 얼마나 내리느냐 하천의 그런 그 통수 단면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하천에 일시에 물이 왔을 때 흘러가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하천에 있는 교량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교량에 이렇게 장애물이 걸리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이 댐 역할을 한다든지 또 지역의 갑작스러운 개발로 인해서 그런 그 유수 흐름에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재냐 아니냐에 그런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녹화하는데도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장마는 이제 또 네.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지금 피해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네. 대부분 완료는 됐나요? 대부분 완료됐습니다. 다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8월에 피해가 났잖아요. 저희 공식기는 321건에 약 한 225억 원의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당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해서 국비 지원도 많이 받고 또 항구시설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도 많이 받아서 사실 그때 이제 피해액 대비 한 4배 이상의 한 1,000억 원 가까이 이제 복구비를 받아가지고 대부분 완료했고요. 하천 피해는 이제 구조적으로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7개소를 설계 중에 있어서 이것도 아마 내년까지는 내년 오기 전까지 마무리해서 하고 다만 올해 또 이제 수해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공사 중인데 이런 데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인지하고 우선 응급 복구를 해서 금년에 작년 같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 복구라고 하죠. 당장에 네, 네, 이제 네. 그게 있고 이제 항구적 복구, 이제 기능 개선 복구 사업이 있는데 문제는 이 항구적 복구, 이제 기능 개선하는 이 사업이 한 7건인가요, 부시장님? 그렇습니다. 한 네. 7건에 있는 이제 현장을 가봤던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시에서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모양 자체가 이게 뭐 마대로 이렇게 좀 쌓아 올렸던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 상당히 좀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이게 지난해 정도의 수해가 나면 안 되겠지만 유사한 양의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건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민분들이 많이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근데 수해 현장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수해가 나면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작년에 수해가 났는데 아직도 그냥 그 상태로 있다. 이거 누가 봐도 잘못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는 항구 복구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주민들 생각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제 그 진행상 설명을 드리고 올해 이제 수해가 안 나도록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응급 복구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장비나 뭐 물자를 이렇게 배치해서 이번에 재발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구 작업 하실 때마다 고민이실 것 같은데 이게 항구 복구는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훨씬 더 이제 예. 오래 가고 튼튼하게 되긴 하지만 당장 이제 올 여름, 내년 여름 생각하면 응급 복구라도 빨리 해놓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결정하는 데는 굉장히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응급 복구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 지역은 이제 더 보강을 해야 되죠. 돈이 들어. 왜 응급 복구에 그냥 드느냐면 나중에 또 항구 복구할 때 뜯어내고 뭐 이렇게 돈이 추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든지 이 범람으로 인해서 농경지 침수가 많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그런 걸 이제 예측해서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해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복구 국장 계실 때 천안시에 예산은 많이 주셨죠? 많이 줬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이제 비가 많이 온다면은 취재 현장을 가는데 같은 장소를 꼭 가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상습 침수 구역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신방 삼거리 그리고 일본 국도 이쪽이 항상 침수 구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뭐 대비책은 있는지. 신방 상거리는 저도 현장을 가봤고 구조적으로 거기는 저지대에다가 21번 국도 이렇게 관통하고 나머지 목천 쪽으로 가는 거 시내로 들어오는 길 여기가 이제 상거리에 이렇게 네. 문제가 되는데요. 상거리 밑으로 그 불당천에 수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기 네. 도로를 하기 위해서 수로를 이제 복개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데 그 자체에 대한 그 유수 물의 흐름이 좀 제약이 되고 제가 볼 때 더 문제는 불당천하고 그 흐름이 이렇게 좀 경사가 돼야 물이 내려가잖아요. 하류로. 네. 근데 그런 부분 또 불당천 하류가 거꾸로 역사이폰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제 응급 처치 차원에서 그 밑에 하부를 이제 지금 개수해놨고 또 한 200mm던 관을 이렇게 배수해놨던 거를 지금 한 800mm 관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4배로 그러면? 네, 4배를 해서 이제 조금 금년에 응급복구를 해놓고 근본적인 거는 지금 한 100억 원 정도 투입해서 거기 하천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항구적으로 올해 혹시 침수가 되더라도 아까 그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작년 같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한 번 말씀하신 그 상거리 쪽 일본 네, 국도변 일본 국도,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풍수의 생활권 정비 종합계획에서 한 490억 원 정도를 좀 확보해가지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아마 이것이 되면 아마 그런 우려는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특히 부산에서도 지난번에 작년에 이런 지하차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우려 지역이 청당 지하차도하고 청수 지하차도 이게 있었는데 작년 그 수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충분히 다 이렇게 보완할까 해가지고 올해는 조금 그런 상황은 안 벌어질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는 사전에 차단도 하고 현장에 관리원을 배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그 장마 일수가 한 54일이나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제 하천재해가 많았는데 하천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도 있나요? 천안은 크게 보면 수계가 세 가지 수계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을 가로지르는 곡교천을 아산만으로 가는 곡교천 수계가 있고요. 안성천, 그러니까 이쪽 이제 북부 지역, 저희 북부권을 흐르는 성안천 뭐 이런 게 해당이 되겠죠. 이제 안성천 수계가 있고 병천천 자라고 해서 미호천으로 해서 금강을 내려가는 세 개 수계가 있는데 여기 한 18개 그 지류 하천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하천에 대해서 지금 11개 하천은 공사 중에 있고 7개 하천은 설계 중에 있는데 아마 이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뭐 중국년도는 달리겠지만 이게 되면 아마 하천 피해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저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서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이제 철거 현장이 이제 붕괴돼가지고서 이제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뭐 제가 기억하기에도 한 1년 전인가 쯤에서도 천안의 두정동 쪽에서도 한번 철거 현장이 이제 물론 밖으로는 넘어지지는 않았고 이 공사장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축대가 넘어져가지고 좀 위험했었던 상황이 있어가지고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천안시에서 이제 현재 철거 중인 한 100여 곳에 대해서 이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향후에 이제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그 광주에서 지난번 그 건축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공직자로서 상당히 애석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1995년 6월 29일 날 제 기억에는 아마 6시 한 4, 50분경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요.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530여 명이 사망 내지 실종이 됐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재난관리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실 그때. 6월달 사고인데 7월달 긴급히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뭐 사회재난 재난 이렇게 나눠진 게 아마 그때 계기가 되고요. 그때 재난관리법을 만든 게 기억이 나고요. 건축물 붕괴나 이런 사고는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지난번에 서울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제도를 이제 보완을 했어요. 보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사고가 재발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아무리 제도를 잘 만들어도 현장에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든지 안전관리를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관리와 그런 주의, 관심, 특히 이제 불법 하도급 이런 부분, 그다음에 감시 감독자의 그런 임무와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중요하고요. 저희 천안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100여 개의 건물을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크게 우려될 만한 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시를 해서 상시 감독 체제를 구축하고 일선 건축사회 등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좀 다시 점검하도록 이렇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려할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네. 네. 수해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 도로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북부 지역 불당동 일원 대규모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심 교통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지금 천안시 자동차 등록 대수를 보면은 한 32만 대 정도 됩니다. 5년 전에 비해서 한 19%가 늘어났고요. 특히 이제 천안은 그런 우리 내부의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저 국도가 3개가 지나가요. 아시죠? 일본 국도. 또 뭐가 있죠? 41번 국도? 21번 국도. 21번, 43번인가요? 43번 국도 네.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심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통과 교통량이 많다. 사통팔달 도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사통팔달 도시가 좋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통과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러시아어나 이런 데 체증도 많이 오고 이제 불편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0만 도시를 앞으로 이제 표방하는 하고 100만 도시가 이제 곧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도로망을 지금 많이 이제 순환도로 특히 이제 여기는 남북도로는 많은데 이 동서나 순환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지금 개설을 준비하는 공사 중인 데도 있고 또 이렇게 국가 5개년 계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뿐만 아닐 거예요. 시민들도 다 관심 있을 텐데 아산을 넘어간다든지 풍세로 가다 보면은 지금 듣는 게 아마 고속도로 같은데 네. 천안시와 관련된 고속도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고속도로가 3개가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천안, 아산, 당진까지 가는 천안아산 고속도로. 이거는 아마 공사가 활발히 진행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 말쯤에 이렇게 준공을 하고요. 또 세종 안산간 고속도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24년 6월까지 가면 저희 이제 천안을 관통하기 때문에 또 도움이 되실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민간 제한 사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천안 평택 나들목에서 세종까지 가는데 이거는 이제 천안아산 이렇게 연접 지역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불당동 외곽, 배방탕정 위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도로가 구상 중에 있고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고 또 그 이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또 업체 선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아마 24년 3월쯤에 이렇게 착공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3개가 고도로가 되면 상당히 그 통과 교통량도 줄어들고 시민들이 그 불편하시는 교통 체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우리 시가 자전거 둘레길 백리길 조성이라는 이제 사업을 발표를 하셨어요. 이 사업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자전거 도로 나름 전문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제 행정안전부 시절이죠. 2011년, 12년도에 북한강 자전거길, 양평 가는 양평구 대교가 있어요. 그래서 춘천의 신매대교까지 한 70여 킬로 되는 구간을 사실 제가 한 100번 정도 다닌 것 같아요. 그 노선 선정부터 디자인, 민원협의, 토지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예컨대 자전거길 중에 가장 명품 자전거길이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많은 애호가들이 이렇게 칭송이 자자한 그런 길입니다. 기회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천안에 제가 와 보니까 이 자전거길이 뭐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좀 연계가 좀 해야 되겠고 좀 뭔가 이 브랜딩이 좀 돼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자전거 링로드 해가지고 자전거 백리길을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제가 이제 지금 노선 선정이 다 되고 기본구상까지 다 해서 또 공교롭게 엊그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도로 공모사업에도 당선이 돼가지고요. 그런 비용도 이렇게 더해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사실 노선 선정된 지역에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노선에 대한 그런 안전성이나 쉼터 또 마킹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더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완성이 되면 상당히 좋은 자전거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이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시내에서 움직이는 거,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PM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킥보드라든가 아니면 전동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서 이제 짧은 구간을 다니는 분들이 이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내권 같은 경우가 좀 드문드문 끊겨 있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시내권 이어주는 자전거 도로에 대한 좀 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전거 정책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생활형 있고 레저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생활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그 퍼스널 모빌리티, 개인형 이동 장치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또 자전거 도로도 상당히 이제 지역의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차량, 자전거, 보도, 사람 다니는 길. 이 세 가지가 이제 어우러지다 보니까 그런 연계망이 좀 미흡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그런 연계도 중요하고 또 교통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촘촘히 챙겨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보시기엔 미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가 챙기도록 하고요. 특히 천안은 젊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이나 또 대학이 많아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이 그런 활동을 이동을 그런 개인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하셔야 되는 게 평상시에 김 기자가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자전거 도로 얘기 나올 때마다 예. 재난 안전은 뭐 좀 더 이상 그렇고 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그 고향이 아산시죠? 네, 아산에서 태어나고 아산에서 자랐습니다. 천안에서 이제 부시장이라는 역할을 하시다 보니까 그 천안과 아산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천안 아산의 상생 방안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뭐 공공 인프라, 예를 들어 도로나 교통이나 문화. 예를 들면 광덕산이 천안산에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천안산 공동 개발해가지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독립기념관, 외환마을, 현충사, 국교천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이렇게 일부 시민들한테 오시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치료용으로 만드는 그래든지 특히 이제 재난 관리 이런 것도 연계해야 된다. 이 코로나 같은 것도 공동 방역을 지금 잘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생활권이 이제 가깝잖아요. 배방탕정 불당 가까운데 그래서 생활권 도시 계획이나 또 연담 정책 아까 얘기한 교통 도로 같은 거는 연담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도 내고 인접 공동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상생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저희 셋도 그렇지만 언론에서는 출마 선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뭐 출마를 공식적으로 말씀도 하셨으니까 출마를 좀 결심하게 된 계기, 시기 언제일까요? 공직자로서 제가 기정사실화 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중앙부처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관심, 발전 이런 거는 이제 염원해 왔고요.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천안부시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를 잘 하고 또 충실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저희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를 꽤 했는데 마지막 질문이 가장 어려우셨나 봐요. 연말에 이제 퇴직을 하신다고 했는데 정년퇴직이신가요? 아니면 조금 일찍 나가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87년에 공직 입문해가지고요. 네. 3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공직으로 법적 퇴직은 내년 아마 상반기로 알고 있고요. 네. 되게 뭐 한 6개월 앞두고 나가기 때문에 연말에 나가는 거로 제가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천안시 부시장으로 뵐 수 있는 건 한 반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좀 그래도 부시장으로서 하고 싶으세요? 예, 천안시 부시장으로 이제 제가 처음 작년 이맘때쯤 올 때 이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현 상황이 코로나가 아직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종식을 해서 시민들이 좀 일상으로 들어가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나 대응 역량을 좀 더 관리하고 또 집단 면역을 좀 조기 형성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가오는 여름철에 이제 그런 철저한 대비를 해서 또다시 시민들이 2017년, 20년에 그런 피해가 나서 그런 쓰라린 아픔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최소화되도록 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휴가 계획은 세우셨어요?
휴가는 저는 원래 뭐 그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다녀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공직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저희 가족들, 이제 제가 이제 일남 일녀인데 가족들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못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남은 임기 동안 천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뭐 부시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할 수 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죠.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법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더 당부드리면서 오늘 견제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